통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 목에 있는 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목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무겁고 뒷골 땡기고 이게 이제 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통증이죠. 어떤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목에 있는 근육이나 척추나 인대나 관절 쪽에서 이제 보통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많은 통증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근육 때문에 가장 많이 통증이 나타난다. 자, 척추, 디스크나 이런 척추의 문제가 가장 목에 통증이 많다. 자, 인대 삐거나 해가지고는 문제가 나타난다. 없네요. 관절, 이 척추 관절 쪽에 퇴행화가 돼가지고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네. 제 경험에서는 근육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은 근육만 잘 풀어주더라도 목의 통증들은 좀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에는 상당히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요. 좀 덩어리가 크다 싶은 근육들이 제일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제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뒤에는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죠. 이게 어깨에서부터 목 뒤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깨가 결리면서 뒷목이 뻣뻣한 이유는 다 이 승모근 때문이에요. 근데 요새는 여기가 뭉쳐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다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는 요 뒤가 실제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죠. 고개를 계속 수그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이제 지방이 쌓여가지고는 실제로 살이 두껍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을 잘 잡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을 때는 각 근육들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수그린 자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한 15분 정도만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막 통증을 일으키면서 자세 똑바로 하라고 아우성을 부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잖아요.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까는 이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할까요? 그 순간에 인식을 못하고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꾸 뭉쳐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시고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어깨가 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 근육이 계속 그렇게 아우성 치는 거를 잘 그때그때 풀어주고 돌봐주질 못하다 보니까 점점 여기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근육이 아예 벽돌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지경까지 가면은 맨날 무겁죠. 맨날 뒷골 땡기고 맨날 머리도 무겁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근육들만 잘 풀어주더라도 보통 이제 이런 승모근이나 아니면 견갑거근이나 이런 쪽의 문제만 우리가 침으로 잘 풀어주더라도 이쪽 통증들은 또 쉽게 해결이 돼요. 자, 근데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금방 나타날 수 있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침 두세 번 정도 맞으면 이런 통증들은 금방 사라지는데 근데 또 자세가 관리가 안 되면 또 금방 또 다시 아파질 거예요. 그러면 아플 때마다 그때그때 한 번씩 와가지고 침으로 풀어주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자세를 똑바로 해서 내가 뭉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러면은 더 좋겠죠. 목도 날씬해질 거고 다. 그리고 이쪽에 뭉치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 중에서 이제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리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3분 정도만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더라도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아주 비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피가 잘 공급이 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추골동맥도 우리가 동맥들 중에서 뼈 속을 지나가는 동맥이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머리에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 동맥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 뼈 속을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출발하는 게 요 뒷목, 우리 거북목이 생기는 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지면 머리로 피가 잘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수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뒷목이 여기가 뭉치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제일 상부 쪽에서 동맥이 한 바퀴 반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 후두골하고 1번 경추 사이가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가 좀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또 이 뒷골이 여기가 뭉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머리로 피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항상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안개 낀 듯하고 그리고 뭔가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에 긴장이 되는 이런 자세라면은 안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이런 동작도 좀 자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운동 하나만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다들 따라해 보세요. 자, 뒤로 깍지 끼고요. 자,
자, 깍지를 낀 채로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때 주의할 게 이 엄지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고 자, 이 자세로 좀 한 30초 정도를 있는 거예요. 네, 다들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잘 안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안 되시는 분 있죠?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돌아가려면 일단 어깨가 펴져야 돼요. 근데 계속 수그리고 자세를 하면 이제 라운드 숄더라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지죠. 자, 안쪽으로 굽어 있는 분들은 돌리려고 해도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요. 일단 어깨가 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돌아가는 분들은 요거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벽에다가 펴펴펴기 하는 걸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 앞쪽을 먼저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동작을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30초 정도씩만 한 4시 정각되면은 이렇게 땡 소리 나는 시계 앞에다가 두고 땡 소리 나면은 한 30초 정도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일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 이제 뭉치는 거를 평상시에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목에서 나타나는 또 흔한 통증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크가 있어요. 목에서 신경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다 이제 목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목에서 어깨까지 아프다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팔까지 내려오고 많이 심해지면 이제 손끝까지 내려오고 신경 증상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찌릿찌릿해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증상이 전기통화듯이 뭔가 찌릿찌릿 이런 느낌들이 나요. 만약에 혈관이나 이런 게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절절절한 이런 느낌이 나게 되고 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신경의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면 이제 감각이 좀 둔해져요. 혹은 팔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신경이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된 거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찌릿찌릿한 단계에서 빨리 치료를 해놓으면 그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신경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지나가는 길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엄지랑 두 개가 저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저리고 하는데 각각 그 저린 부위에 따라서 목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야, 우리 디스크하고 되게 비슷한 게 목에 있는 이 근육들 사이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거나 뭉치게 되면은 꼭 디스크하고 또 비슷한 그런 저림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 사각근이나 소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에 긴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또 침 맞으면 또 금방 해결이 잘 되죠. 또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명관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모든 관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요. 특히 이제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평상시에 좀 이렇게 잘 피가 통하게 회복을 잘 안 시켜주신 분들은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기가 빨리 낡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병명으로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퇴행화됐다는 얘기는 기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기계가 좀 낡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통증의 특징은 뭘까요? 뻣뻣해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막 움직이려고 삐그덕삐그덕하고 뭐가 뻣뻣하고 한참 좀 움직여주면은 그때 가서 좀 부드러워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이 퇴행화된 소견의 특징인데 이 목 뒤에 이 후관절들이 퇴행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팔로 가는 신경이 큰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런데 피부 쪽으로 가는 신경은 요 뒤를 돌아가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이 후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면 꼭 감각신경을 건드리면서 통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만 아프기도 하고 혹은 어깨까지 아프기도 하고 이런 통증들도 자주 있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는 관절 부위를 약침 같은 걸 놔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또 이런 통증들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에서 염좌라고 하는 것 가장 흔한 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할 때요. 갑자기 뒤에서 꽝 부딪히거나 아니면 내가 운전하다가 앞차를 꽝 들이받거나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목이 확 꺾이거나 확 젖혀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대 조직들이 좀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지하게 아파요. 그렇죠? 해서 인대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아파요. 자, 이런 분들은 운동을 자꾸 해줘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해주지 않아야 돼요. 자, 운동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손 들어보세요.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쉬어야 된다? 다시 운동해야 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가 나는데 운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아물겠어? 더 벌어지겠어요? 더 벌어져요. 안 돼요, 제발. 잘 구별하셔가지고 내가 움직이는데 아프다는 신호는 뭘 뜻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요. 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는 게 그게 통증이에요.
통증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통증을 나타내는 그 신호. 이 통증은 어딘가가 다쳤을 때 이게 다쳤으니까 거기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증들은 되게 좀 시큰하거나 뜨끔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이런 통증들은.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려요. 대부분. 왜 우리 교통사고 같은 거 나서 병원에 진단서 떼러가면은 대부분 한 2주 정도 끊어져요. 왜냐면은 이런 상처가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어디 찢어졌을 때 아무는데 얼마 정도 걸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말짱하게 이제 새살 나서 그다음부터 움직여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염자상들은 한 2주만 내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쉬어주면은 대부분 상처가 이제 아물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제 움직여도 돼요. 근데 그 2주를 내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제 상처가 점점 더 벌어지거나 이제 만성염증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몇 개월씩 가는 몇 년씩 가는 그런 통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삐거나 염자가 되거나 혹은 파열이 되거나 내가 뭐 하다가 우직근했다? 그럴 때는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니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해서 이 목에서는 하나만 이제 강조를 하자면 목이 수그러져 있는 이호 동작 때문에 결국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 예방하는 체조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턱을 앞으로 한번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집어넣어요. 자, 집어넣은 상태로 그대로 목을 뒤로 넘기세요.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바로. 자, 턱은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넘길 때도. 자, 다시 턱을 앞으로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채로 뒤로 넘기고 한 5초. 좀 시원하시죠? 해보니까 아파요. 네. 자, 평소에 내가 목이 자주 결린다 하는 분들 아까 가르쳐드렸던 거랑 지금 한 요 2가지 정도만 내가 평소에 습관을 잘 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의원에 안 나오고도 집에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는 해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에 오시면 되죠. 그래서 주변에 좀 이렇게 아파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같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오시면 나머지는 또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